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예언가로 알려진 탄원 스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탄원 스님은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언을 남기며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신비로운 동시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원 스님의 삶과 그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탄원 스님은 조선 후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비로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었고 점차 그의 능력은 주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가로서만이 아니라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나라의 운명, 세계의 흐름,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탄원 스님이 남긴 예언은 그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혼란과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기록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지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들 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원 스님의 예언 중 적중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조선 왕조의 몰락과 근대화 과정입니다. 그는 나라의 기운이 바뀌고 서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외세의 간섭과 개항, 그리고 조선이 겪었던 급격한 변화와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그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암시하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탄원 스님의 예언 중에는 맞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강산이 뒤집히고 바다가 육지가 되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자연재해를 암시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대변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그는 붉은 용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흰 호랑이가 남쪽에서 맞이하리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남북관계나 통일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리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암시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 한국의 문화, 기술, 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과 이 예언이 연결되며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큰 물이 삼천리 강산을 덮치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국제적 위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상황과 연결해 볼 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탄원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미래와 국제적 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는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탄원 스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삼천리 땅에 모여들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글로벌 협력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리라는 예언을 통해 첨단 기술과 우주 탐사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탄원 스님의 예언은 근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그는 큰 별이 떨어지고 새 시대의 지도자가 태어나리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의 등장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20세기 중후반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등장과 그들이 한국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끈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그는 철의 강이 이어지고 바람이 불어오리라고 예언하며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물결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이루어낸 산업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무지개 다리가 놓이리라는 예언은
세계화와 IT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대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탄원 스님이 산 위에 새가 울고 강 아래의 물이 일렁이리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변화의 시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정권에서 민주화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국제적 외교 상황에서의 도전과 기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탄원 스님의 예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산과 물이 더불어 화합하리라고 말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기후 변화 문제와 직결되며 한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의 모든 길이 동방으로 이어지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한국이 물류, 교통,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술과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원 스님의 예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통찰력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교훈을 통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세계적 도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 기술 혁신, 국제적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을 재조명하며 탄원 스님의 예언이 주는 영감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탄원 스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과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데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진리는 스스로 빛나리라는 말을 남기며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예언 중 무엇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